안녕하십니까. 뉴포초대석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신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조지아 주지사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으신 한인분들 중에 임명장 받으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적으신데 한인으로서 임명장을 받으신, 사실 그 임명장 받았다는 것 그것이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UGA의 최윤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UGA School of Social Work에서 Associate Professor로 있는 최윤준입니다. 네. 애틀랜타 오신 지 오래되셨죠? 아틀란타에 온 거는 2011년도에 네. 그때 이제 조지아 대학교에 임명 받아오면서 그때 이사 왔어요. 네. 그럼 요번에 임명되신 거는 어떤 위원회죠?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조지아 Commission on Family Violence라고 이거는 Government Agency예요. 그래서 네. 이제 90년대 초에 그때 이제 한참 이 가정폭력이 미국 사회에서 문제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서 네. 그때 이제 조지아 주 정부에서 정부 레지슬레이처에서 이 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조직을 만들어라. 예. 지금 의원이 총 38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한인 의원은 유일하신. 예. 한인으로는 유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법령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누가 이 커미션에 이제 임명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지금 임명을 받은 거는 이제 아카데믹 커뮤니티를 갖다가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 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럼 웬만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을 총 대표하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이제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네. 전체 아카데믹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거죠. 조지아에서. 어깨가 좀 무거우십니다. 예, 좀 그러네요. 예. 주로 그럼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 커미션은 일단은 이제 커미션에 하는 일은 네. 주 정부에서 조지아에 있는 가정폭력, 그러니까 패밀리 바이런스를 갖다가 줄이고 또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커미션을 만들었는데, 네. 커미션 이 38명 의원이 하는 일은 결국 저희가 만나는 거는 이제 1년에 4번 만나요. 쿼럴리로. 네. 근데 그때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진행된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령을 고치든지 아니면 프랙티스를 고쳐서 네. 이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지를 갖다가 구상하는 건데요. 네. 이 커미션이 만들어지면서 38명 위원이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커미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는 그 에이전시 스태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커미션 내에 스태프가 지금 7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이제 커미션에서 결정하는 일들을 이제 결국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소위원회들이 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죠. 예.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어디인가요? 예, 제가 요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지금 조지아 주 정부도 그렇고 네. 이 커미션도 그렇고 베러럴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네네. 가정폭력의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 가해자, 그죠? 네. 이 가해자분들이 이제 그 맨데토리로 가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조지아에. 아.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그냥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커미션에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tate approved 이 프로그램, 네네. 이 가해자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조지아에서 여기저기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제가 있는 커뮤니티는 바로 그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커미션에서 어프로브를 받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그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를 할 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 내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가이드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이제 이펙티브하게 이 가해자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네. 어떤 프로그램은 이제 그 가해자분들이 거기 참여하다가도 이제 중간에 드랍아웃 한다든가, 아니면은 끝내는데도 다시 이제 가해를 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결과가 안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미션도 그렇고 주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번에 제가 소속한 이 소 커미티는 새로 생긴 커미티예요. 네. 그래서 이 커미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제 모니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잘 돼 있고,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믹 커뮤니티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리서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제가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전체 그런 그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맡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예. 가해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교육을 받나요? 이제 가해자들이 교육을 받는 게 이제 그 코스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가해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갖다 저희한테 어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커미션에서.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워 앤 컨트롤 그 모델이 있어요. 이 파워 컨트롤 모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 연구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게 뭐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를 떠나서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그 관계에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술을 먹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자라면서 가정폭력이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보고 자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제가 또 프랙티스를 하면서, 소셜워커로 일을 하면서 본 결과에 따르면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 관계에서 어떤 그런 파워풀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 어떤 동등한 그런 이퀄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결국에 특히 남자분들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또 컨트롤을 가지고 이 관계를 또 유지하고, 또 가족을 또 이끌어간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파워 앤 컨트롤 모델을 갖다가 어플라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던 걸 각성시켜줘서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뭐 앵거 매니지먼트도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 그런 거를 머리로는 생각을 하시는데 직접 화가 나면 그걸 컨트롤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앵거 매니지먼트 많이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앵거 매니지먼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다혈질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얌전하다가 화가 나면 갑자기 이게 물꼬를 안 가리지. 심장 박동이 막 뛰고요. 심한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인지 기억이 안 날 때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좀 약간 팁을 주신다면? 어떤 뭐 개인적으로 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앵거 매니지먼트가 어떤 뭐 딱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그런 걸 느끼시는 거면 가능한다면은 앵거 매니지먼트 카운슬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안 가시더라도 앵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카운슬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카운슬러들이. 부부관계는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카운슬링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 앵거 매니지먼트가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 다른 관계에서도 그런 앵거 문제가 안 된다는 면은 차라리 이거는 오히려 일반적인 성격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 이제 보통 이 가해자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그 앵거를 컨트롤이 가능해요.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물론 앵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문제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이 부부의 문제에서는 그게 언제나 폭발이 되는 거죠. 항상 단추가 풀려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카운슬링을 이 베더레 가해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제 거기서 집중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진짜 보면은 남들한테는 나이스하면서 꼭 집에 가면은 왕처럼 굴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한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 사람은 절대 가해자일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왜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하시고 뭐 그래도 이제 이제 교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시고 전혀 그런 거 같이 안 보이고 뭐 얌전하시고 이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보통 가정폭력이 표출되는 거 보면 그렇게 바깥에서 보이는 그 모습과 집 안에서 보이는 모임이 굉장히 이중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솔직히.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먼저 제가 얘기 꺼내잖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와이프가 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은 상대방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주는데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근데 꼭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죠. 학대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예. 거꾸로 또 자녀가 부모를 못 살게. 예,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엘더 어뷰즈라고 미국에서는 하죠, 그거를. 그래서 엘더 어뷰즈는 이제 그 어덜트 칠드런이 네. 결국엔 노인이 되신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네. 학대를 하는 거죠. 그게 딱히 어떤 뭐 피지컬 학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멘탈 네. 아니면 버벌 아니면은 이제 파이낸셜리 네. 돈 같은 거 이제 갈취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이 폭력의 양상이 달라지더라 뭐 이런. 이제 엘더 어뷰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봤을 때 과거에 없었다기보단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히 어른 이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전혀, 정말 그거는 이제 창피한 일이니까, 부모님들도 말하기가,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한테 학대하는 말을. 그러니까 더 말씀 못 하시고 하다가 양상이 표현출이 안 되는데, 그게 딱히 한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엘더 어뷰즈가 점점 더 많이 이제 고발이 되고 발견되는 이유가 점점 이제 그걸 학대를 당하시는 분들이 창피하시긴 하지만 점점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식이 높아지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 부르시고 신고하시고 하시면서 좀 더 많이 이제 저희가 듣게 되는 거죠. 얘기를. 그래도 미국은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해요. 그렇죠. 한국에 비하면 뭐. 예. 근데 한국도 한국도 법적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법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 거가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 연구가 있어요. 아, 예. 근데 그 연구가 보면은 한국의 법령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국의 법령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법령은 이미 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한국의 법령은 법은 있으되 이제 경찰분들이 잘 집행을 그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그런 그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게 되면 94년도에 이제 Violence Against Women Act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페더럴 그 연방 정부의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 가정폭력이 굉장히 이제 이슈화 되고 이제 법도 강해지고 하게 된 건데 그때 그 법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그냥 법만 세워갖고 그냥 뭐 가정 가해자를 갖다가 뭐 연행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찰분들 다 이걸 갖다 이제 트레이닝을 받게 돼 있고 또 이제 검사들, 변호사들, 또 판사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서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또 본인들의 거기에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있습니다. 근데 집행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죠. 하기는 경찰관들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한국이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위원회는 임기가 있나요?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이요? 예. 그럼 주지사가 바뀌어도 이거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거버너들이 저를 임명한 거긴 하지만은 이건 주 정부의 법대로 이제 임명한 거기 때문에 거버너가 바뀌는 건 상관없이 3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교수님이 선발이 됐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해왔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솔직히 연구자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연구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 자체가 좀 센서티브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있지 않고, 특히 가정폭력 문제를 이 이민자 사이에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거는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에서의 그런 가정폭력을 연구해 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민자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조지아주가 좀 심각한가요? 제가 봤을 때 조지아가 더 심각하거나 덜 심각하거나 어떤 그런 연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커뮤니티나 가정용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민자라고 더 많지 않고, 네. 뭐 여기 미국 사람에서 적지 않고, 뭐 인종과 뭐 이 내셔널티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가정폭력이 이제 이민자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더 배려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한인자들이. 일단 여기 와서 살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민자들이. 네. 근데 또 이민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겪는 그런 또 이제 차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색인종으로서 겪는 차별.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런 개인이라든지 가정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많이 어떤 가정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날 때 좀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레이시 더 많지는 않지만 네. 가정폭력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민자 사회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가정폭력이 많은 경우예요. 이민자 동반 자살 얘기는 제가 자주 기사가 그것도 하나 포함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민자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그냥 뭐 이제 피해자만 죽는 게 아니고 피해자 죽이고 자기가 다 죽이고 자기까지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민자들한테 많이 있죠. 미국 가지고 기자 생활하면서 희한한 단어들을 좀 가끔 접하는데요. 그 중에 처음 동반자살, 킬앤 수어사이드. 이게 뭐지? 예. 죽었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야, 자살했다는 거야. 그때 봤더니 죽이고 자살하는. 예. 20년 넘게 이민자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모든 가정이 다 문제 있는 가정으로 보이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더 반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연구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제 제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한인사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런 한인 사회 치부를 전체 이 사회에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죠? 알리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을 숨기고 그러면 절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오히려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른 그런 커뮤니티보다 더 많이 이제 해결을 하고 거기서 오히려 그런 좀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저희를 볼 때 굉장히 정말 모델 커뮤니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민을 90년대 초반에 왔는데 그때 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민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이 가정폭력을 겪는 그런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언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는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현재를 보게 되면 아시안 여성들을 상대로 한 기관들이 꽤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근데 그런 기관들이 솔직히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에도 이제 어떤 아시안 여성을 위해서 그렇게 도메스틱 바이런스만 전문하는 그런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인 기관이 아니에요. 한인 기관이 아니고 그게 락샤라고 인디안 사우스 에이션 커뮤니티. 테피스트리는 그런 테피스트리는 도메스틱 바이런스를 거긴 좀 휴먼 트래피킹. 트래피킹 쪽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주로 상대하는 게 이제 리퓨지 우먼이라든가 트래피킹 빅팀들을 많이 하는 거고 정말 도메스틱 바이런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폭력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CPEC 아시죠? 네, CPEC. CPEC 같은 경우도 이제 도메스틱 바이런스 서비스가 있지만 그건 이제 멀티 서비스 오리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바이런스만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쉘터, 보호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물론 모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 이민자 여성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학자로서 연구만 하다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시작한 거는 이제 연구자로 시작한 거는 한참 나중이고요. 그러세요? 먼저 소셜워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연구도 그냥 뭐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제가 이제 소셜워커로 일을 한 그런 경험에서 소셜워커를 한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는 연구는 솔직히
연구만을 연구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네. 연구를 할 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으로써 제가 하는 연구가 직접적으로 이 기관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네.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거가 제 목적인 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우리가 그런 그 아시안들이나 혹은 한인 사회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체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단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주로 하는 역할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조금 한계를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일을 10년 동안 했지만 그게 한계가 느끼는 결국에는 그 문제를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냥 도움받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방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제 연구는 이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의 그런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런 태도를 이 가정 폭력과 어떤 관계가 정말 그 건강한 부부 관계인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정 폭력을 줄이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하는 연구가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야, 그거 아주 중요한데 그 지금까지 연구해보신 중간 결과를 이야기하시자면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 가정폭력? 그게 그러니까 저도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제가 이제 소셜워커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한인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한인들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딱히 그렇게 정시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그런 주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같이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저희가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렇게 좀 아이솔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한인사회에서 제가 언제 느꼈던 뭐냐면 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 소셜워커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 한인 여성분들이 이제 가정폭력을 겪으시면서 저희한테 와요. 도움을 청하러. 근데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처음 가정폭력을 겪어가고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오시는 분들의 한 90%가 정말 참다 더 이상 가다간 자기가 정말 목숨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저희가 아니 그럼 그동안에 아무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냐 이게 처음이냐 하면은 다 도움을 청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다 목사님들. 아이고. 목사님이하고 오면 기도하자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목사님 솔직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뿐더러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가정을 갖다가 지키는 게 목사고 또 이제 또 어떤 이혼을 갖다가 장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연히 이분한테 참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결국 이런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엔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목사님께 얘기하시면은 그걸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오실 때는 이미 너무 상태가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소셜워커 일하면서 느꼈던 게 과연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데 대처를 하시는 게 과연 이 여성분들을 도와주는 일일까? 그게 언제나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솔직히 원망도 많이 되고 목사님들이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갖고 물론 가정을 파괴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의 구성원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면으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목사님이 결코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죠? 그리고 또 가정폭력 일어나는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의 솔직히 많은 여성분들이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또 미래에 그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 이성관계가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인사회 내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점을 낼 수 있는 거는 한인교회, 또 한인 목사님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면, 아니, 목사라도 할 일도 너무 많고, 내가 그거를 할 건 아닌데, 하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목사님 네.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되시면서 뭐 가정폭력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들의 목적 결국에는 그런 하느님을 따르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제 유지를 시키는 게 목사님들의 또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가정폭력에 대해서 전혀 몰라라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지난 10년간 해온 연구는 목사님들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네. 같이 이 가정폭력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네.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이제 이 교육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커리큘럼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 온라인 프로그램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소셜워커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모시고 이런 트레이닝을 하려고 보면 다들 너무 바쁘세요. 그죠? 그렇죠. 네. 바쁘시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만날 시간과 장소와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한인들이 아직도 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숨기는데 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겪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 그렇게 가정폭력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생각인지 알고. 예, 제가 벌써 10년 넘었죠.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소셜워크 하면서 네. 그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그룹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포커스 그룹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걸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저는 정말 목사님들의 어떤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이 목사님들 과연 한인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이 얼마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의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받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굉장히 진솔하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받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 컨그레이션 멤버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어떻게 도울 줄을 몰라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현준 소셜워커가 이제 목지사님께서 이런 모임을 간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는 굉장히 기뻤죠. 네. 여기 정말 오픈을 하고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했는데, 네. 그 다음 목사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배 목사, 참, 그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보지. 그 교회는 문제가 많구만, 그러면서. 아이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전혀 없어. 우리 교회는 몰라. 내가 잘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거든. 어떻게 그 다음에 영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른 분들 다 입 닫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한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공동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트레이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개인으로 해야지 이 전체 목사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트레이닝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 트레이닝을 개발한 이유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어렵지만 여기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을 해서 제가 벌써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전에 이 아틀란타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그걸 갖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한 55 되시는 목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셔갖고 55명이요? 예, 목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셔갖고 그때 이제 저희가 한 연구는 이제 목사님들 55분 중에서 반은 그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반은 트레이닝을 안 받으시고 결과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과연 트레이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나왔어요. 뭐였냐면은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 목사님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어떻게 봤을 때 어떤 그 레드 플래그가 있잖아요. 워닝 사인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시고, 또 이제 가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시고, 또 본인의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자기가 이제 본인이 가족폭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대처하는가, 그런 거에서도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원하는 게 그냥 사고방식 바뀌는 게 아니고 대처하시는 게 바뀌는 걸 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뭐냐면 행동 차이는 당연히 이제 이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올바른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설교를 하실 때도 얘기를 하시고,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가정폭력 문제를 얘기 안 하시면 결코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가정폭력 절대 안 되는 거고, 가정폭력 겪는 사람들은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움 많이 구하러 가셔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솔직히 이거를 내가 청해도 되는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거기다하면은 그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설교에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그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교회에 배치를 해두시고, 또 이제 그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계실 때, 어떤 뭐 가정의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이 세이프티,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결혼을 유지하고 매니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세이프티를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연구에서.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트레이닝을 조금 리바이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좋았고 많이 배우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도움을 청할 때 이거를 올바르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할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연습을 어떻게 연습을 해요? 프랙티스를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걸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온라인은 결국에 그냥 보고서 그냥 배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행동으로 트랜지션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경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케이스 시뮬레이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케이스 베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트레이닝은 어떤 그냥 뭐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가상의 케이스를 갖다가 목사님들이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죠. 완전히 게임하는 게임이에요. 게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케이스 베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게임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어떤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던져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는 게 이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인가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의 대답이 이 굉장히 시리즈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음이 끝이 있는데 처음에 케이스가 전달됐을 때 여자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처음에 대답을 하는가 거기 그 답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경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 경로를 잘못하시면 그 엔드 리절트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자분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죽음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대답을 잘하시면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잘못되게 나오면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들이 맨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인생 극장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거기에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죠. 선택을 통해서. 와, 그 언제쯤 연구가 끝나시나요? 글쎄,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는 게 결국에 연구가 이제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게이밍 디벨롭 하려는 게 제가 그런 어떤 뭐 게이밍 디벨롭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컴퍼니를 통해서 디벨롭 하기 때문에 연구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연방정부 시리스 있잖아요. 그 시리스에도 거기에 이제 지금 그 프로포자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연구 프로포자를 제출을 한 결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연구비를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CDC에다가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으로 보는 겁니다. 정신병으로 이제 헬스 문제를 보는 거죠.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가정폭력을 보는 거는 어떤 그냥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질병의 단계로 보는 거예요. 전염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염이 어떤 거냐면은 네. 결국에는 어떤 그 컬처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뭐 가정폭력이 벌어지는데 네. 뭐 전혀 어떤 컨시퀀스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또 배워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폭력을 갖다가 가해를 했는데 네. 교회에서 전혀 어떤 컨시퀀스가 없다. 네. 그거와 내가 했는데 목사님 그걸 아시고 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혼내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이슈화가 되고 하다 보면 컨시퀀스가 생기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 시리즈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헬스 문제고 하나의 질병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이 어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둘이서 사과해 뭐 카운슬링 받아 이게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질병 그 관리 통제를 하는 그런 방지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들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저희 사회에 더 많아요. 솔직히 왠지 다 그런 문제가 아닌 조금씩 거죠. 있을 것 같다고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그 가정폭력이 어떤 노멀라이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언제 느낀 거 뭐냐면 네. 가해자분들이 받는 그런 트레이닝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은 그분들은 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모든 그런 커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한두 번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딨어 이러잖아요. 근데 싸움이 가정폭력은 아니잖아요. 그 싸우는 거 가지고는 그렇죠. 가정폭력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가정폭력이라는 게 네. 싸우는 게 가정폭력이면 뭐 네. 가정폭력 정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을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네. 어떤 그런 데피니션이 결국에는 네.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알게 되는 건 이제 피지컬리.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갖다가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 사람을 잡고 흔들었던지 뭐 따귀를 때리던지 뭐 어쨌든지 아니면 정말 뭐 때려 패던지 네. 어떤 경우에라든지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가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가정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스트레인저 붙잡고서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왜 그게 가정 안에서는 용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스트레인저를 갖다가 때리면 당연히 뭐 때리지도 않고, 그냥 밀어도 지금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 네. 가정 안에서라고 왜 그게 용납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혼선이 왔던 부분이 부부싸움하고 가정폭력하고 확실히 다른 구분을 거죠. 못하는. 다른 거죠. 네.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싸움은 해요. 당연히 살면서 컨플릭이 없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육체적인 거라든가, 아까 그래서 말했듯이 파워 컨트롤이라고 얘가 모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싸우면서 뭐 한 번 욕하고 이게 아니고, 그 관계에서의 어떤 한쪽이 네. 다른 상대를 갖다가 컨스턴트리, 네. 계속적으로 네. 이 사람이 어떤 자유롭게 살 수 있지 못하게, 네. 살지 못하게, 네. 왜 이런 옷 왜 입어? 이게 뭐, 한동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거 잘 안 어울린다, 자기,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네. 여자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네. 왜 그렇게 야한 거 입어? 절대 안 돼. 왜 이러고 나가? 언제나 사사건건 한다든가, 네. 아니면, 부인이 어디 나가면은, 어디가, 몇 시까지 와? 뭐, 누구랑 만나는데, 다 사사건건 확인하고,
거꾸로도 있어요, 거꾸로도. 그렇죠. 그런 것도 양쪽 다 있어요. 남편, 양쪽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결국에는 이제 이 파워의 컨트롤 모델에 속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꼭 육체적인 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가정폭력 인정을 하는데, 네. 다른 거는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가정폭력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집착하고. 그렇죠. 예, 집착하고, 의구증, 의처증이 있으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정말 이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 직장에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고, 바람 피려고 그러지, 누구 만나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장도 못 나가게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가족이라든지 친지하고도 이제 관계를 끊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도 있군요. 많이 있죠. 보통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그런 폭력이 없었는데도 네. 가정 폭력입니까 하는데 이게 보통 많은 경우에 육체적인 폭력도 없지만 네. 이런 이 정신적으로라든가 이런 경우가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폭력. 네. 그냥 뭐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말다툼이 좀 크게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물론 그런 말다툼에서도 폭력을 가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말다툼 끝에 어쩌다가 그릇 하나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미국 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말다툼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가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여기서는 가정폭력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부부싸움이 심하게 벌어져서 뭐 물리적인 그런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아니면 그렇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든가. 네. 경찰이 왔을 때 싸우던 부부가 우리 싸운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뭐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파워 디퍼런스가 없는데 그냥 정말 싸우다가 뭐 큰 소리 나고 집어던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 신고가 된 경우는 그 둘 중에서 어떤 피해자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부부 관계 자체에서 정말 파워 디퍼런스가 엄청 나서게 살아온 경우인데, 이 여자분이라든지, 아니, 남자분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크게 싸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자기의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신체에 어떤 위험이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보통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무서워서 경찰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서워서. 왜냐면 이민자들은 신분 문제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신분 문제는 굉장히 크고 또 어떤 게 무서운 거냐면은 뭐 경찰에 연행이 된다고 그래도 뭐 가서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당장은 또 이제 그 법정 갈 때까지 풀려 나오잖아요. 그럼 남편이 와서 더 화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경찰에 신고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많이 보는 경우는 그렇게 뭐 부부싸움 둘이서 해가지고 그냥 뭐 크게 싸움이 나는 그런 경우보다는 정말로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인데 있는 관계인데 그 여자분께서 무서워서 경찰이 왔을 때 아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연말연시 계속되는 유혹? 술? 그렇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음주운전?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긴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이상은 뉴스앤포스트의 공익 캠페인이었습니다. 참 이게 가뜩이나 이민 와가지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집안까지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한인 사회에서의 이 이민자들의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일을 하시고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가족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시리스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예방을 점점 어렸을 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사고방식이 굳어가지고 어덜트 돼서 결혼한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과연 어떤 관계가 그런 건강한 관계인지를 갖다가 미리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청년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과연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과연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건강한 그런 결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많은 경우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연애할 땐 자기한테 너무 잘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연애. 네, 네. 그리고 뭐 전혀 항상 그렇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언제 보는 게 자기한테 잘하면 무조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과연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평범한 관계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보통 한국적으로 봐서 남자가 다 결정권이 있고 남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여자는 그냥 너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지. 가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과정 중에 그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없어요. 없나요? 그게, 그러니까는 저희 이제 미국의 그 교육 그 제도라는 게 네. 어떤 페더럴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네. 다 주제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카운티, 교육청에서.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천차만별인 거죠. 아, 그건 교육청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교육청 안에서 그 스쿨 디스트릭 안에서 네. 그런 거 갖다가 상례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 연구자들이 많이 개발을 하는 게 이 국민학교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단계가 와 있어요, 지금. 성교육은 일찍 시키면서 왜 그 교육은 안 시켜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 그건 솔직히 같이 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게. 네. 그렇군요. 예.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면은 이 가정폭력 문제가 네. 솔직히 미국 내에서도 집중을 받고 주의를 받기 시작한 건 솔직히 2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에 저희가 포커스 해온 거는 서비스 제공하기도 바빴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전에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여성분들이 갈 데가 없고 고통 당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갖다가 증진시키는데 모든 전체 그런 뭐 페더럴, 스테이트, 로컬 레벨에서 다 거기에 신경 써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프리벤션 예방 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는 지금 한 10년밖에 안 돼요. 15년도 안 돼요, 솔직히. CDC에서 처음으로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딩, 그런 어떤 그 펀딩이 제공된 게 2003년이 처음이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그때 펀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미시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직도 이 펀딩 차이를 보게 되면 서비스하고 이 프리벤션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예요. 아직도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일은 서비스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 프리벤션 쪽에 펀딩이 없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드려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한인 사회에서 예방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모든 분들이 거의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시면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이그샘플을 통해서 저는 한인 사회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일을 하길 원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펀딩 그 프로포절을 제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구를 또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게임화해서 하는 데도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떤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페더럴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연구비를 받지 않아도 그거를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의존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재정적인 지원은 여기저기서 다 받으시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문화, 사회, 산업을 체험하는 토크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항공료, 숙소, 건강보험료 및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민권자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12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이 이바구쇼라고 부부쇼를 1년 동안 했어요. 그 쇼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서로 마음에 담아두고 안 하는 얘기도 많고 어떤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얘기했을 때 둘이 서로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좋은 생각 까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기가 사셔가지고 집안에서 분위기가 역전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쁜 놈이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이 기회에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 한인 가정들한테 가정
폭력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예. 가정 내에서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조언으로 좀 한마디. 예, 한인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시는데 많이 힘드시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족이 행복해야 또 본인도 행복한 거고 또 바깥에 나가서도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자녀분들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을 때 가장 악영향을 받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셔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부부간에 대화 많이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대화 많이 하시고 또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하시고 또 모든 걸 갖다가 좀 더 민주적으로 집안 내에서의 어떤 그런 민주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면 저는 솔직히 한인들이 굉장히 모범적이잖아요. 어느 면에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굉장히 한인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아요. 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애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정폭력 문제에서는 저희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연극을 보게 되면은 한인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이 다른 어떤 에트닉 그룹보다도 높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데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갈 길이 많이 있고 아직 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씩 양보하고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또 좀 더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가정폭력도 줄이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 이 한인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사시는 거 어렵지만 많이 참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네. 결국에는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네.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못 참는데 너는 참아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는데 네. 그럼 상대방을 참을 수 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본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좀 더 이기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못 참겠으면 이 사람도 못 참을 수 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자기가 그거가 폭발하고 뭐 폭력을 가하고 언어적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나는 폭력 못 참겠으니까 네가 감당해라는 건데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그렇네요. 저희가 부부싸움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화났는데 그런 말도 못해?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화가 나서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기분은 안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예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선을 넘게 되면 굉장히 몰라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그 선을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인 말씀대로 네. 그러면 아무리 화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것도 그렇고. 네. 예. 일종의 세이프 존 가이드라인 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한인 사회에서 이제 그 애들도 많이 때리고 그렇게 많이 키우고 그러잖아요. 네. 특히 한국 쪽에서 전통적으로. 근데 미국에는 그게 절대 용납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인 사회에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애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애도 못 때리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죠? 네.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들어서 안 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 목적상 근데 이제 사랑의 매 이런 거. 근데 그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랑의 매예요. 아, 그래요? 네, 연구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코어포럴 퍼니시먼트로 하잖아요. 이제 육체적으로 네. 애를 때리는 걸 갖다가 코어포럴 퍼니시먼트로 하는데 네. 그게 절대 애들한테 좋지 않다고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좋다고 생각하시면 교육적이니까 때려야 돼 하지만은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애들도 다 철이 들고 또 나중에 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애들도 눈치 빠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애들이 맞고 자라게 되면 거기에서 생각되는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이렇게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게 억셉터블 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애가 자라서도 본인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오늘 열변을 토하셨는데. 예. 네.
네, 오늘 최윤정 교수님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계가 관심을 가진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체계화된 예방교육 시스템이 없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있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변전치 않은 게 없고, 거기다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할 단체도 지금 부족하고, 맞아요. 네. 상당히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연구해 주시고 애써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조지아주가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커미션에 되면서 생각되는 게, 그래도 조지아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민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카데믹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민자에 대한 그런 가정폭력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일단 기뻤어요, 그런 마음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 맞습니다. 네. 수신제가 할 때.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